인생 성공의 조건. 자신만의 내면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주변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제일 먼저 찾는지를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대표하는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이란 자신을 타인과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는 개별적 특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문제를 대하는 개성적 방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특별한 기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길게 말하는 내용을 짧게 구사해내는 말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만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자신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쓸 수 있을 때 한껏 활용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들이지 마십시오.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이 가진 소질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소질을 내가 가는 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선에서 남들보다 좋은 점이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반드시 자신의 고유한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정확한 안목은 유능함으로 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가장 뛰어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 그토록 뛰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에 대한 능숙함, 모험심, 신용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특징은 바로 정확성입니다. 좋은 리더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료들과 정확하게 소통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사소통 속에는 모호한 부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이 복잡하게 흘러가면 불분명한 상태에서 불분명한 소통을 합니다.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의견을 얼버무리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확신이 없을 때에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진짜 리더는 자신이 확신하지 못할 때에도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효율성을 이끌어내려면 확신하지 못할 때에도 정확하게 소통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기적으로 초심자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다 보면 성장의 단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능력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로 다른 이의 작품을 모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능력을 갈고 닦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모방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영역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에 적용해 나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자신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일은 잘 진행되고 주변과 뜻이 맞고 사람들도 나의 진행에 만족하는 듯 보이지만 갑자기 정체된 기분을 갖습니다. 늘 해오던 일을 잘하고 있지만 더 이상 도전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정체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려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다시 다른 사람의 모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초심자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체의 단계에 갇힌 채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가진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표현하는 그 기술이 내일은 지탱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작업이 실력을 만듭니다. 일과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평소의 관성의 흐름을 막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한다는 건 항상 쉽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아가려는 의지를 매일 북돋는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날은 오히려 불편할 것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연습하는 것, 동료들과 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 협업해서 일을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습관은 정제된 능력의 토대가 됩니다. 지금 당장 용감해지기로 마음 먹어보세요. 용기란 말의 정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지금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정치에서, 학교, 일터에서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살면서 필요한 용기의 대부분은 큰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용기는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그저 선택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편리함을 희생한 것입니다. 용기에는 언제나 이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용기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감해 보이는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단지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은 행동했을 때보다 행동하지 않은 결과가 훨씬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지 허세를 부리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용감한 사람들은 말을 먼저 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용기는 특정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용감해질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행동을 먼저 해보세요. 시간이 없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일을 왜 끝내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가장 흔한 변명으로 시간이 없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자신이 가진 시간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기 바쁜데 뛰어난 사람은 그들만의 특별한 추가 시간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양의 시간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한 시간을 기필코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이 일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 일이 불확실하니 다루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그 일을 처리할 시간을 찾아내게 됩니다. 어디에서 시간이 나온 것이 아닌 다른 일을 제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둔 것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그건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바꿔보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사고방식의 전환을 이룹니다. 이는 보다 솔직한 표현이며 나의 추진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변명을 막아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누구나 그 일을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면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나의 생각이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비판은 전부터 자신 없어 하던 부분을 정확히 꼬집는다면 자칫 이제 그들에게 놀아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에 크게 관심 없어 하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진정한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만드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닿지 못했다면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내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작품 대부분이 처음에는 특별한 관점과 제한된 청중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든 작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리더의 정신은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어떤 팀이든 리더가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리더에게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나의 삶에 여백의 공간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흩어진 생각들을 연결하고 깊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은 어떤 상태인지 봐야 합니다. 영감을 열어놓았는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 등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의욕적인 열정을 불사르는 자신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3가지의 물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만의 일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예리하게 다듬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건강해져야 합니다. 창의적인 일의 과정에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의사결정이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리더들은 자신의 의도나 기획하는 바를 전달할 때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는 맞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보다 여러 선택지를 두고 신중하게 시도하려는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그들의 구성원, 동료나 고객에게 전달되었을 때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통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면 예외 없이 오해와 불안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전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를 오해하여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실행한 작업을 되돌아보면서 올바른 방향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략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이 아직 완전히 서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훌륭함을 명확히 규정하십시오. 훌륭하다는 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여겨집니까? 당신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과연 어떤 자질들을 보여주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훌륭하게 만든 부분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주목할 만한 업적이었습니까? 다른 이들이 던진 인정과 찬사였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남긴 독창적인 작품이었습니까? 아니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격을 지녔습니까? 당신이 훌륭함을 규정하는 방식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더 나아가 훌륭함을 정의하는 바로 그 방식이 귀하다는 사람 자체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를 기준으로 당신이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속하고 집중할지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훌륭함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께서 그 훌륭함을 성취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함의 의미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공허한 망상이 뒤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훌륭함에 대한 기준을 좇으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규정을 짓느냐가 바로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낙관적인 안도감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의성은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 시작됩니다. 동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꼭 알아야 하지만 현재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때로는 팀원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잠재적인 문제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못할 고충이나 프로젝트의 숨은 균열 혹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들 말이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누가 상황을 명확히 꿰뚫고 있는지, 누가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1대1로 조용히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팀 전체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질문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가끔은 불편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겉보기처럼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하곤 하죠. 하지만 전문가라면 마땅히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물어봐야 합니다. 동료들은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한 팀 내의 미묘한 갈등이나 프로젝트의 허점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놓치기 아까운 멋진 아이디어를 품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은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조직과 시장을 정확히 통찰하고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답변이 돌아올지 조금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것이 오해를 걷어내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니까요. 창의적 성취를 이끄는 세 가지 중심축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조화롭게 맞물려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업무의 방향을 잃었거나 정체된 기분이 든다면 다음의 세 가지 중 어느 연결고리가 느슨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와 집중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소중한 자원이 꼭 필요한 목표 지점에 올바르게 투입되고 있나요? 때로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능이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실제적인 방식을 의미합니다. 혹시 업무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효율적인 과정이 뒷받침될 때 창의성은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당신이 매일 수행하는 모든 일의 이면에는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자 핵심 동기입니다.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소중한 목적의식을 잠시 잊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오늘 당신의 작업대를 잠시 되돌아보세요. 실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위의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정렬되어 있습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당신만의 이유를 깊이 체감하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당신은 비로소 깊은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